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와 갑작스러운 지출이 걱정되실 때가 많으시죠?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오셨지만 소득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 아마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병원비는 늘어가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어려우시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마련해둔 든든한 지원책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를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매달 생활비 계산하시면서 한숨 쉬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정작 은퇴 후나 소득이 줄어든 시기가 되니 생활이 빠듯해지곤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에 병원비까지 더해지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하시면서 포기하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의문과 정보 부족 때문에 포기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TV나 신문에서 가끔 언급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둘째로는 알아도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부족이에요. 정부 지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박정자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올해 68세이신 박정자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느라 다리도 아프시고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한테 폐 끼치지 않고 살아야지 하시며 꾸역꾸역 버티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신 옆집 김술래님께서 정자 언니,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대요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처음엔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받겠어? 하셨지만 김순례님의 권유로 반신반의하며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셨답니다. 찾아보니 정말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박정자님은 처음엔 신청 방법도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나이 든 사람이 컴퓨터로 뭘 할 수 있겠어? 하시면서요. 하지만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보시니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국가에서 나 같은 사람도 챙겨주는구나 하는 생각에요. 그 돈으로 매달 쌀도 사고 전기요금도 내고 병원비도 부담 없이 낼 수 있게 됐어요. 박정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셔서 혹은 망설이셔서 놓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오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국가의 마음이 담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해당이 될까?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수 있어요.
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 형태입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해당 안 되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연간 총 소득이니까 월급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설명하면 월 180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 연간 2,16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 기준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집,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해요. 집 한 채 정도 있으시고 적당한 예금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이 기준에는 해당하실 거예요. 가구 형태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이 없어야 하고요.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모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준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 소일거리로 일하시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 기준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최성호님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월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는데 처음엔 내가 받을 수 있겠어? 하고 의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 지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최성호님은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살고 계세요.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 생활하고 있고 가끔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매번 손을 벌리기는 어려워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비원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가 많다고 거절하는 곳도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 아파트에서 일할 기회를 얻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매월 14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거였어요. 기본적인 생활비에 약값, 병원비까지 더하면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 성호님, 근로장려금 신청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최성호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셨거든요. 하지만 동료분의 권유로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해 보니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 모든 면에서 해당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되셨고 결과적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 돈으로 매달 약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거든요. 당뇨약, 혈압약 이런 것들이 꽤 비싸잖아요. 그런데 근로장려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최성호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동료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모르고 계셨을 테니까요. 이처럼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만약 기준이 애매하거나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정부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계속 간소화하고 있거든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하는 건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하는 건데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을 각각 따져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분들에게 유용해요.
왜냐하면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 방법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화 ARS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실제로 한미영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65세이신 한미영님은 오피스텔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4시간씩 일하시는데 월 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처음에 근로장려금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어요. 한미영님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처음엔 겁이 나셨다고 해요. 이런 복잡한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들이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함께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하게 되셨어요. 처음 앱을 열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하시던데요. 하지만 아들이 엄마, 여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라고 써있는 곳 눌러보세요 라고 안내해 주니까 생각보다 쉬웠다고 하세요. 기본 정보는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클릭하면 끝이었거든요. 전체 과정이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엄마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격려해줘서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로 돈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감격했어요. 한미영님은 그 후로 다른 지원 제도들도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고 신청하는 법을 익히셨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 결과였어요. 한미영님은 매년 상당한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셨거든요. 그 돈으로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하세요. 매달 생활비 계산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게 됐고요. 이처럼 신청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신청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대부분 작은 실수나 놓친 부분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겁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각각 한 달씩만 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지나치면 해당 연도나 해당 분기의 지원금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였네 하고 뒤늦게 깨달으셔도 기간이 지나면 소용없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계좌 정보입니다. 신청할 때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 번호를 잘못 적거나 예금주가 다르면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간혹비 때문에 계좌가 압류된 상태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계좌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가짜 대행 업체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문자, 전화로 근로장려금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라고 접근하는 곳들이 있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해드린다면서 유혹하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가거나 심한 경우 개인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영호님의 경우가 그랬어요. 올해 70세이신 이영호님은 택배회사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계세요. 무거운 짐은 못 들지만 가벼운 소포 배달이나 분류 작업을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월 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시죠. 어느 날 이영호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저희가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정부에서 보낸 건가? 하고 생각하셨다가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 보셨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어르신, 근로장려금 받을 자격 충분히 되시는데 신청 안 하셨네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수수료는 받으실 금액에서 30%만 떼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영호님은 정말 편리하네 하시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신청을 맡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업체는 아예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이영호님은 그때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개인정보도 넘어갔고 정작 근로장려금 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이영호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셨어요. 처음엔 이제 와서 신청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하셨지만 신청 기간 내에 직접 하시니까 문제없이 승인되었고 지원금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직접 했으면 됐을 것을 괜히 복잡하게 생각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서류나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간혹 소득증명이나 가구원 정보를 잘못 기재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구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간혹 신청은 했는데 중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연락이 오는데 놓치시면 결국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복잡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지원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노고에 대한 국가의 인정이고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아도 되나? 하고 망설이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제도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세금도 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차례예요. 실제로 정혜란님의 경우를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올해 67세이신 정혜란님은 남편이 은퇴한 후 생활이 많이 빠듯해지셨어요.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혜란님 혼자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꾸려가고 계셨거든요. 처음엔 우리 부부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남편이 무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가 함께 사는데 지원을 받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조건을 확인해 보니 헛벌이 가구에 해당해서 충분히 신청할 수 있었어요. 신청 후 몇 주가 지나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정혜란님과 남편분은 정말 기뻐하셨다고 해요. 이제 매달 장보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그전엔 카트에 물건 담을 때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장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정혜란님이 감동받으신 부분은 이거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줄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과일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근로장려금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과일도 사고 남편 영양제도 끊어지지 않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작은 변화 같아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정혜란님은 그 이후로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신청하라고 권하고 계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네. 정말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처음에 망설였던 게 후회될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세요. 이 제도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을 더 안정적으로, 더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매달 몇십만 원이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마음 말이에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신청 과정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국세청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많아요. 국세청 고객센터에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됩니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방법을 익혀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세월과 노고에 대한 국가의 작은 보답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이고 또 국가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남들보다 나은 편이야 하시면서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해당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